키포인트 27번 생명보험 관련 법규와 정의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련 법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올해 관련 법규에 대한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 관련 법규는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 보험계약자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라는 점 기억만 해두시고요. 자, 어떤 법규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이걸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상법 제4편 보험편이죠. 생명보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근거 법률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보험계약의 성립과 소멸, 권리, 의무,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죠.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바로 이 상법의 제4편 보험편의 규정을 토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법보다 계약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있다. 요거는 키워드 괄호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보험업 허가 및 감독 관련 법률은 두 가지입니다. 보험업법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두 가지, 예금자보호법,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보험회사의 공동행위, 불법행위 아닙니다. 공동행위와 관련돼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고요.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법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 방지, 처벌과 관련된 법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고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률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각각이 어떤 내용들과 어떤 법률들이 있는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험업법의 정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자, 이 보험 상품을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고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자, 이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은 다 키워드로 괄호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보험업법에서 생명보험 상품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들 반드시 키워드 기억해 두시고요.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생명보험 상품을 생명보험 계약과 연금보험 계약 괄호 열고 퇴직보험 계약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정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업법 시행령을 토대로 작성이 된다. 키워드는 보험업법 시행령이죠. 예, 보험법 시행령이 아니라 함정은 바로 상법 제4편 보험편입니다. 두 번째,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을 받는 상품은 연금보험이 아니라 변액보험이었죠. 변액보험. 세 번째, 보험회사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자, 키워드는 뭡니까?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 공동행위였죠. 공동행위. 네 번째, 상법 제2조에서는 보험 상품이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고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 이 정의는 상법입니까? 보험업법입니까? 바로 보험업법의 정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28번 생명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환이도의 문제로 굉장히 쉽게 좀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 특성, 유상, 쌍무, 불효식, 낙성, 부합계약, 그리고 사행, 선의, 계속, 상행위성, 개별성과 단체성. 이게 다 법적 특성이죠. 자, 이 부분을 다 물어보기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유상은 보험료 납입해야 되죠. 보험금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유상계약입니다. 그래서 무상계약 그러면 틀린 거죠. 쌍무, 서로 간에 의무를 가지고 있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편무 아닙니다. 불효식계약,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식계약 아닙니다. 예, 청약서 작성, 보험료 납입 이런 거 아닙니다. 낙성, 당사자 간의 계약의 의사가
합치만 되기만 하면 청약과 승낙이죠. 이게 낙선계약성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 낙선계약과 부합계약이 많이 나오죠. 부합계약은 약관 자체는 누가 작성을 합니까? 보험회사가 작성을 하죠. 그래서 계약자 입장에서는 약관 전체를 동의하거나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이 되는 법적 특성은 바로 부합계약성입니다. 일부 동의, 개인별 약관 작성 다 안 됩니다. 사행계약성은 보험사고라고 하는 것이 장래 우연한 사고에 기인을 한다라는 점에서 사행계약성이고요. 선의계약성은 신의 측,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자에게 고지 의무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계약성, 상행위성, 계속계약성은 뭐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다 의무가 계속해서 부담이 된다는 거고요. 상행위성은 보험거래는 상행위, 즉 보험회사는 상인이죠. 그래서 법률 행위가 아니라 상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성과 단체성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약관을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자세히 슬쩍 읽어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을까요? 자,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약관을 보험계약자가 승낙을 하는 건 맞죠? 근데 보험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이죠. 그래서 보험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낙선계약성으로 인하여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은 낙선계약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합계약성으로 인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부합계약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보호를 위한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하다. 일단 보험회사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부합계약성이 아니라 보험계약자를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한 것은 바로 낙선계약성 때문에 그렇죠. 의사만 합치면 되면 되기 때문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유형의 상품이므로 일단 보험상품은 무형의 상품이죠. 그죠? 보험계약 체결 시 설계서, 약관 등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정보가 계속 제공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함정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29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의 구성, 그 다음에 특약의 분류 보겠습니다. 이 부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상품 개발을 할 때 특징은 대수의 법칙, 기본 원리들이죠. 수지 상등의 원칙 등을 기초로 개발을 하게 되고요. 상품 개발할 때는 반드시 기초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 세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 방법서. 이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신고사항에 해당이 될 경우에 금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율 판매 무조건 신고 다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구성은 보겠습니다. 일단 주계약 플러스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주계약은 중심적인 보장 내용 부분이고요. 가입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주계약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계약 자체만으로도 보험계약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약만의 가입은 안 됩니다. 나오죠. 그죠? 특별약관의 출입입니다. 그래서 주계약을 가입을 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싶을 때 주로 특약을 가입을 합니다. 주계약과 동일한 개발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약도 동일한 개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의무부가 특약은 주계약이 의무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특약을 말하는 거고요.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은 바로 이 2번과 3번이죠.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냐, 제도성 특약이냐. 자, 보장을 확대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고요. 제도성 특약과 같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특약인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동반되질 않습니다. 이 부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암기를 해 두세요. 어떤 거냐? 우량차 할인 특약, 연금 전환 특약, 선지급 서비스 특약,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 등은 제도성 특약입니다. 편의 도모를 위한 것이죠. 함정 찾아보겠습니다. 자, 청약서는 기초서류에 포함이 안 되죠. 기초서류 세 가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두 번째, 생명보험 상품은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없이 자율 판매할 수 있다. 사전 신고.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신고해야 되겠죠. 세 번째, 주계약에는 특약이
반드시 부과가 되어야 한다. 또 반드시 우리 또 싫어하죠. 예, 부과할 수도 있고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우량채 할인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우량채 할인 특약은 제도성 특약에 해당이 되겠죠. 마지막 2번 특약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에 해당한다. 자, 이번 특약은 보장을 추가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가입자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보험료도 납입을 해야 되는 특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30번 종신보험. 자, 지금부터 이제 상품입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종신보험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사망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보장기간은 평생, 대표적인 사망보험이고 보장성 보험이죠. 다만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피보험자 사망시. 피보험자 사망시죠. 계약자 사망시 아니죠. 예, 유가족의 경제적 공공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 상품이고요. 소득 수준 및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다양한 보장의 조합, 특약 다양하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효과, 즉 종합보장형 보험 설계가 가능한 상품이 종신보험입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연령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자,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보장성 사망이죠. 사망보험이죠. 그래서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망을 보장하는 모든 보험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사망보험이 종신보험, 예, 대표적인 사망보험이 종신보험인 거는 맞아요. 근데 정기보험과 같은 보험도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죠. 그래서 사망을 보장하는 모든 보험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라고 하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함정 보죠. 종신보험의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은 동일하다. 뭐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동일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죠. 왜냐? 종신보험의 보장기간은 평생이죠. 평생. 그래서 납입기간은 평생 납입하지는 않죠. 네 번째,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가입을 할 수가 없죠.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은 만 15세 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실전 배당형 상품이므로 종신보험으로 판매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액보험도 종신보험으로 판매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변액 종신보험이죠. 키포인트 31번 장애인 보험,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연도부터는 장애인 전용 보험의 좀 출제 비중이 조금 높아질 것 같아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디서 정의하고 있느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 자, 보험회사는 장애인의 보험 가입 시 비장애인과 동일한 절차,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보험 가입 여부와 인수 조건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청약을 거절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비장애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보험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보험 상품 가입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이런 데 아닙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장애인 전용 보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장애인 보장성 보험, 장애인 단체보험, 장애인 연금보험이 있죠. 장애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종신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이자율 우대하죠. 그 다음에 사업 비율도 우대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저렴을 할 뿐더러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종신연금보다 장애인연금보험이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심사 기준은 앞서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가입 가능 여부, 인수 조건들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암을 앓은 이력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세제택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냐? 자, 장애인이 보험 수익자인 보험 계약은 4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를 비과세
하고요.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100만 원에 대해서 15%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제도성 특약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도 장애인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에도 가입이 가능하죠. 두 번째, 생명보험업계는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 규준을 제정하여 별도의 심사 절차. 자,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 규준은 보험업계에서 모집을 하면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모범 규준을 만든 것이지 별도의 심사 절차와는 관련이 없죠. 세 번째, 금융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방지 신고센터. 자, 신고센터는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 좋아요. 여기까지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자, 소득세를 비과세했습니까? 증여세를 비과세했습니까? 증여세죠, 증여세. 마지막, 장애인 전용 보험은 위험률을 우대 적용하므로 보장 범위가 유사한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키워드는 뭡니까? 우대 적용하는 건 맞죠? 위험률을 우대 적용합니까? 이자율과 사업 비율을 우대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률을 우대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키포인트 32번 보겠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자, 이 부분도 조금 출제 비중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자, 연금보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이고요. 연금저축보험은 연금계좌에 해당되는 상품이겠죠. 이 두 상품은 세제 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납입 시에는 세액공제 없죠. 연금저축보험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연금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차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연금저축보험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을 할 때 저율 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두 가지 차이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은 모두 연금 개시 전 위험보장기간을 1보험기간, 연금 개시 후, 즉 연금 지급기간을 제2보험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보장기간, 즉 제1보험기간에 사망을 하게 되면 계약자 적립액 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 연금 지급 방법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 상속연금, 혼합연금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떤 건지 여러분 공부를 좀 해두시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종신연금형이나 종신연금을 포함한 혼합연금형은 연금 개시 후에는 해지가 안 됩니다. 해지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종신연금형이 들어가게 되면 해지 안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연금저축보험이 바로 세제적격 연금저축이죠. 이게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자, 요건이 있죠. 최소 납입기간 5년, 10년에서 줄었습니다. 금융기관 간 이전 가능하죠. 가입 나이 제한 없어졌어요. 다음에 납입 한도는 분기에서 연간 한도 1,8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근거세법은 소득세법이고요. 보험료 공제 방식은 세액공제. 자,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함정 찾아보죠. 확정연금형은 연금이 확정됐죠. 그죠? 예, 확정된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생존기간의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하는 연금 지급 방법이다. 자, 피보험자의 생존기간의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하는 연금 지급 방법은 상속연금형이죠. 확정연금형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두 번째,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의 근거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이죠. 세 번째,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 키워드, 세액공제죠. 세액공제. 네 번째,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최소 보험료 납입기간은 2013년부터 5년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33번 퇴직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운영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징은 뭡니까?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고요.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립을 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 받을 수 있고요.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으로만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다 틀린 거고요. 2010년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돼서 시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을 했다가 이제 확대가 된 거죠. 종류 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결과에 따라서 사용자의 부담 금액이 바뀝니다. 퇴직급여 자체 금액은 확정되어 있으니까 운영 결과가 좋으면 사용자의 부담금이 줄어들겠죠. 확정기여형은 반대입니다. 운영 실적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변동을 합니다. 즉 회사 부담금은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운영 실적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DB, DC형 이것도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뭐냐? 퇴직급여금이 일시금 수령자나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이나 기여형에 기가입한 사람이 자기 부담 나 추가로 더 할래? 이게 바로 IRP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형 IRP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되는 IRP를 우리가 기업형 IRP다. 10인 미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 퇴직연금을 이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회사, 은행, 금융투자회사,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좀 낯서시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 은행, 금융투자회사,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자산관리 계약 형태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판매 자격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퇴직연금 모집이 자격 취득자고요. 세제 혜택은 연간 900만 원 한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6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납입액과 합산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합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다. 자, 어디가 키워드입니까?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가 있죠. 두 번째,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이 DC형이죠. DC형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급여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퇴직급여는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서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용 결과, 실적에 따라서 변동을 하는 것이 DC형이죠. 이 내용은 DB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기업형 IRP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아니라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해야 맞죠. 네 번째, 공무원과 군인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게 바뀌었죠.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 퇴직연금 가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그게 IRP죠. 그래서 가입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44번 변액보험 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죠. 변액보험도 아마 이번부터는 한 두 문제 정도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금이 자산 운영 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보험계약, 즉 이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주식,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을 배분해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성과에 따라서 변동하죠. 관련 법률은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플러스 상법까지도 동시에 적용이 된다.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 가능하고요. 자격증을 따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뭐냐? 자,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 아까 변동한다 그랬죠. 중도 해지할 때 받는 해약 환급금도 당연히 변동을 합니다.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 중요시하죠. 투자 위험 누가 부담합니까? 계약자가 부담을 하죠. 세 번째, 공평한 투자 손익 배분을 위해서 특별 계정에서 운영을 합니다. 일반 계정 아니죠.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특약과 보험회사가 보증하는 최저 보증 보험금은 예금자 보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일정 수준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보증합니다. 이게 바로 최저보증 사망금이죠. 최저보증입니다. 자, 변액종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은
둘 다 보장성이죠. 보장성인 경우에는 기본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최저 보장하고요.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 적립형과 같은 저축성인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장합니다.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 보증형으로 가입을 할래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최저연금 적립금도 보증을 하죠. 뭘로? 기납입보험료로 보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망보험금, 그 다음에 연금 적립금은 보증을 하는 제도가 있지만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최저 보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가, 즉 영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구조는 자,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 특별계정에서 운영한다 그랬으니까 특별계정을 투입을 해서 매일 평가합니다. 왜? 주식과 채권 가격이 매일 변하니까.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액보험의 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기본보험계약 플러스 변동보험계약 플러스 선택특약으로 나눠집니다. 자, 선택특약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예,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기본보험계약은 최저보증기초의 최저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변동보험계약은 변동하죠. 그래서 추가 납입 뭐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변동보험계약은 특별계정 운영 실적에 따라서 추가로 계산이 되고요.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선택특약은 일반 계정 예금자부에 해당이 된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펀드 선택은 가입 시에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펀드 변경도 언제든지 보험기간 중에는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적립형과 보장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액종신보험, 종신보험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변액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것만 다르다. 그래서 뭐 특약 부과 가능하고요. 연금전환 특약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종신보험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변액연금도 연금으로서의 특징은 일반 연금보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연금 지급 방식 선택 가능하고요. 자, 이 부분 기억해 두세요. 만약에 1보험기간 내에 사망을 하게 되면 기본보험금 플러스 계약자 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일반 연금하고 다르죠. 일반 연금은 제1보험기간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계약자 적립액 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지만 변액연금은 기본보험금 플러스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이 부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은 저축성, 보장형은 종신보험과 동일한 사망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최저 사망보증과 변동보험금 계산 방식이 저축성이냐 보장성이냐 서로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계산 방식도 다르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공시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 제공해야 되고요. 보험계약 관리 내용은 자, 분기 1회 이상입니다. 분기 1회 이상. 일반 보험은 연 1회 이상이죠. 변액은 매일 평가를 해서 계속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분기 1회. 그 다음에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계약자별 특별계정 운영 현황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아닙니다. 이것만 구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액보험은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상품이 아니죠. 키워드는 수익성 때문에 실적배당형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과 보장형은 최저 사망보증 설정과 변동보험금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죠. 적립형과 보장형은 저축성이냐 아니면 보장성이냐 상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세 번째, 일정 수준 이상의 해약 환급금과 연금 재원을 보증한다. 키워드는 뭡니까? 연금 재원은 보증하죠. 해약 환급금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계약자별 보험계약 관리 내용은 계약자별 보험관리 내용은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생명보험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저축성 변액보험은 사망보험금을 계약자 적립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지급한다.
이게 최저보증 사망보험 이야기하는 거네요. 자,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의 최저보증은 뭡니까? 기납입보험료를 최저보증하는 거니까 기납입보험료와 비교를 해서 큰 금액을 지급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